자, 별별 특강 제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쉬었습니다. 제가 이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이 잘 멎질 않는데 아직도 다 안 나왔는데요. 참 감기가 이 문 정권보다 더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폐도 좀 안 좋고 또 면역도 없다 이래 보니까 이 가벼운 게 이렇게 와도 고생을 좀 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최근에 62년에 도서관에 처박은 안보에 관한 무역확장법이라는 걸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한국 때문에 찾아내가 그걸 가지고 철강에 5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유나 더 나아가서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까지도 미국이 머지않아서 곧 특허 위반이나 공정거래 위반 등을 가지고 또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6월달 가기 전에 하고 가고 난 직후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드를 가지고 미국한테 그렇게 장난을 치고 조사하고 놓으면 그걸 또 환경영향평가를 1년 동안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안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가지고 한국을 숨통을 쥐어 놓을 거다. 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곧바로 트럼프가 FTA, 한미 FTA 폐기할 용의도 있다 그러고 한국의 당시 철강이나 화학 이런 부분에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나왔지요. 그러고는 이번에 딱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완전히 박대를 당하고 간 다음에 또 아베가 밥도 한 끼 안 먹고 미국으로 간 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미국에 트럼프하고 통화했죠. 펜스는 12일 날 트럼프한테 바로 미국 도착해서 점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을 했겠지 않습니까? 한국 가니까 어떻대? 뭐 볼 것도 없어요. 쟤들은 벌써 저쪽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았다. 지금부터 나한테 맡겨라 해서 미국이 지금 세이프 가드에 이어가지고 세이프 가드로 이미 올림픽 하기 전에 한국 숨통을 반쯤 쪼아놨죠. 세탁기하고 태양광에.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철강까지 때려요. 철강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한테 1년에 무역 흑자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30억 불. 예, 228억 불, 30억 불 정도 되고 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5조 이상을 미국한테 흑자를 봐요. 그러면 이게 중국은 미국한테 흑자를 250조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은 90조 정도를 벌고 있어요. 중국은 10배, 일본은 3배인데 왜 미국이 유독 한국만 들고 패느냐? 그거는 뭡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죠. 아니 우리가 엿을 갖다가 10,000원어치만 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한 드럼 주고 어떤 사람한테 엿 한 줄만 주는데 엿장수 보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하느냐 하면 엿장수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다.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예요. 고와 보이는 놈은 똑같이 잘못하거나 더 잘못해도 봐주는 거고 평소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목숨을 5만 명을 던져서 구해주고 이렇게 경제개발하도록 지원해주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국은 미국한테 배신을 하고 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한테 붙었다.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갔는데 미국의 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해가지고 2인자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잖아요. 제너럴 포드가 닉슨이 탄핵당할 지경에 사표를 내니까 바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부통령은 항상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미국에서 테러가 나면요 부통령을 따로 데려갑니다. 저녁 9일일 때. 왜? 대통령이 죽게 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니까요. 그래서 케네디가 암살 당했을 때 미국에서 곧바로 누굽니까 그거? 존슨 대통령이 우리 마강수 교수 친구분이 요즘 젊은 친구가 요즘 취직 공부하러 간다고 요 ATM이 지금 당분간 좀 못 올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마 설에 좀 집안에서 좀 뭐라 했겠죠. 너 맨날 별별 특강이나 들으러 다니고 너 언제 취직할래?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 교수님 친구분이 또 마 교수님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 없지요. 요즘 이윤택이니 고원이니 뭐 오순택이니 진짜 천하에 그런 잡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진보주의자다 무슨 뭐 하면서 정치 권력 끼고 데모 몇 번 하다가 뭐 깜빵 가거나 뭐 문 대통령 고등학교 친구라고 제가 좀 전에 방송 하나 하고 왔는데요. 뭐 했는 줄 알아요? 아니 무슨 탤런트 조민기는 수사한다면서 조민기보다 한 10,000배쯤 더 열심히 엄행을 실천한 이윤택이는 조사한다 말이 경찰이 왜 안 하느냐.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경찰이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영화계에 또 나올 거라 봐요. M자로 시작하는 사람들 한 2명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마 교수님은 문학적으로만 예술적으로만 그런 것들을 발산했지 개인적으로는 여자친구도 한 명 없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순수했던 분인데요. 예. 그래서 마 교수님 친구분이 앞에 이제 ATM 역할을 좀 하시도록 그 자리가 그거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아마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요,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5대 위기가 오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관련되어 있고,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민간인들을 미국으로 좀 소개하겠다. 한국에 미국 사람이 20만 명 이상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회의를 해서 미국만 할 게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오산에서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철수를 하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철수하는 모양이라도 나오고 어디에서 모이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모인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 집결지래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아마 집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각오를 하고 이렇게 판을 벌리는 건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용감해요? 그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좋고 용감하면 이제 이건 답도 없는 겁니다. 거기 혹시 그 청소년 아니세요 혹시? 제 이거 저 강연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예? 오늘 그러면 저기 좀 초등학생용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밤에 청소년이 지금 뭐 올림픽 구경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오니까 어디 따님이에요? 네, 첫째고요. 예. 저기 부장님이 좀 슬럼프에 빠지신 것 같아갖고 응원차.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아빠가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하거나 억지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닌 것 같네. 아닌데요. 뭘로 좀 협박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까? 아닌데요. 아, 자발적으로. 그렇구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요즘 참 예수님이거나 부처님도 잘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죠? 추석 때 문재인 지지하지 말라니까 말 잘 안 듣지요. 그죠? 예. 우리 여기 ATM 학생도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러 갔는데, 자, 지금 이제 만약에 미국이 우방의 한 5개국을 모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훈련만이라도 TV에 중계하에 하게 되면 CNN으로 그 다음에는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지금 한국에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자랑하죠. 자, 얼마쯤 됩니까? 네, 3,980억 불 있다고 하죠. 자,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이나 한국의 이 다국적 기업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철수하기로 마음먹으면 3,980억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국에는 미국의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하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그룹들이 서로 매일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어떤 신호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데요. 만약에 그 신호가 이제 빼기로 하면 그것이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그걸 관장하는 것은 미국의 월가의 이제 유대인 자본, 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쪽에서 전부 컨트롤을 해요. 그쪽에서 미국 정부하고 협의해서 미국 재무부하고 협의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들이 지금쯤은 좀 빠져줘야 되겠다. 그 신호가 미국에 있는 민간인들을 한국이 소개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떠나고 영국도 떠나고 호주도 떠나면 일본도 떠나면 이때부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될 겁니다. 아마 한국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될 거예요. 지금 강남에 부동산이 올라서 난리인데 저거 떨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모습만 하나 보여주면 아니 전쟁 직전인데 부동산이 강남에 있든 무슨 파주에 있든 뭔 상관이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종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온 나라가 전쟁판 아닙니까? 내전으로. 시리아에 부동산 가격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다마스커스에 있든 올레포에 있든 아무 부동산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기존의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그 다음에 이 어떤 제조업의 가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바로 그냥 동맹관계를 해지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옹졸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단계를 밟기 위해서 한국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에서 왜 전방위 압박으로 나오나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한 기사가 하나 터졌죠. 10일 날 왜 문 대통령이 10일 날 오후에 강릉에 있는 스포츠 아레나의 쇼트랙 경기장에 펜스 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장면은 어땠어요? 펜스가 왔을 때 둘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A4 용지 들고 열어갖고 읽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왜 10일 날 그랬는가? 저도 좀 의문이라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오늘 이제 밝혀졌잖아요. 미국에서 왜 미국이 김여정판을 만들고 김정은한테 노란하게 평창올림픽을 만들고 펜스는 가서 성난 것처럼 행동만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까버렸습니다. 뭘 깠냐? 한국 정부의 중재하에 10일 날 오후에 김여정이하고 김영남이를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2시간 전에 얘들이 털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펜스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정부는 아마 펜스가 안 만난다 했으면 한국 정부에서 미국이 만남을 거부했다고 어디 흘려가지고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만나서 자신의 입장,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면전에서 통보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이 간청을 하니까 만나겠다고 해줬다가 북한이 가만히 보니까 만나봤자 한국에서 아직 입금도 다 안 됐는데 우리가 한국 중재로 만나면 뭐가 떼여요? 복비만 한국한테 떼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면접료를 한국이 챙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살 생각이 없이 미국의 가격에 따라가야 될 입장이니까 북한이 제껴버린 거죠. 자, 개망신을 당했는데, 자, 미안합니다, 학생. 개망신이라고 해서. 아, 참.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태가 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달부터요. 지금쯤 물밑에서 엄청나게 베이징에서 만나고 할 거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 얼마 전에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2차례 이상 평양에서 11월 달부터 만났다. 한국에서 갔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한국의 간청에 의해서 이 지금 김정은의 신년사가 다 조율되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신년사 했을 때, 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 이거 전부 쇼다. 김정은의 신년사나 이런 거는 사전에 다 정해가지고 저들끼리 합의까지 다 하고 판문점에서 회의하는 척 하는 거지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 말을 할지 다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설득하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미리 가서 설득하잖아요. 그럼 마식령 스키장에 무슨 비행기가 태우러 간 게 우연히 그런 것 같아요? 다 12월 25일 날 베이징에서 항공관제 회의까지 했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북한 선수단을 갔더니 태워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좀 많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만경봉호 배가 왔다가 쓸데없이 그냥 며칠 있다가 올라갔어요. 기름 달라 했다가.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페인트 모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 북한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짓는 수순까지를 다 정해놓고 국민들은 거의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만으로 판단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ATM 대행께서.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네. 그리고 이 모범생으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 어른은 오다 보니까 정답을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상회담 하는 거에 전부 쇼고요. 제가 문정인이 말만 들으면 몇 달 뒤에 다 현실화된다고 했죠. 그 문정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핵을 보유한 나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핵 동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 구석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 예? 개헌 말고 평화협정. 그래서 평화협정 안을 다 정해놓고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는 평양 갔다 오면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림픽 한다, 북한이 참가한다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이자들이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뭘 발표해요? 정상회담 발표하면서 미국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중단을 발표를 할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자, 그렇게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같이 이렇게 무지렁이도 제가 무슨 정보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즘 아무도 안 만나고 사무실에서 그냥 있어요. 일부러 사람 안 만납니다. 제가 누구 만나고 다니면 또 구설수 오를까봐. 정말 아무도 안 만나요. 그래서 밥 먹자고 하는 분도 있고 회원분 중에 몸이 부실한 것 같으니까 무슨 고기라도 좀 사시겠다 해도 제가 그냥 사무실에 오셔가 김밥이나 드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은 제가 무슨 신기가 올라, 제가 신기 없습니다. 신기 있으면 벌써 돈을 엄청 벌어가 강남에 청담동에 빌딩 올렸지 제가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는 짓거리가 워낙 빤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다 제 눈에 보이는데 하물며 미국의 국방비가 1년에 800조를 쓰는 미국에서 모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 깠지요. 얘들이 요즘 살살살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지저분한 거 까고 있어요. 사드 비용을 미국이 요구할 거다부터 해가지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2014년에 회의를 할 때 지금 영국의 대사로 나가 있는 황중국 씨가 그 멤버로 참석을 했는데 이명 계약을 맺어서 한마디로 미국과 맺은 협정문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를 해줬다. 그 협정문에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미국이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도청 감청에 관한 비밀 군사시설 4개를 지금 용산에 있는데 그걸 평택으로 옮기는데 그거 협정문에 넣어놓으면요. 협정문에 의해서 그 내역을 전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회도 가고 어디도 가서 북한에 김정은이 책상 위에 며칠 있으면 올라갈 건데 그거를 거기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옮겨서 건물 다 지을 때까지 2년간은 보안으로 하고 이거는 별도로 해서 하고
밖으로는 알리지 말자라고 협정한 거예요. 그럼 황중국이가 그 돈이 무슨 1,000억쯤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알아서 했겠어요?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부터 다. 그래서 한국의 재정당국의 책임자로서 그걸 사인을 해줬는데 이제 그걸 또 조사하겠대요. 사드처럼요. 자, 그것뿐입니까? 미국 무기를 한국이 30조 이상 사줬다. 아니, 한국이 비행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 미군이 들어가 있는데 살 수 있는 거는 F-15SE나 F-35 스텔스기인데 근데 F-15SE는 없는 비행기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비행기는 F-35밖에 없으니까 그걸 사야 되는데 유로파이터를 사요? 유로파이터는 지금 팔아먹지도 못해갖고 나오자마자 고물 비행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거 샀더라면 지금 스캔들로 전부 조사받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비행기 8조 원어치인가 샀죠. 8조도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까발리면서 맞서겠다. 마치 많이 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40조가 넘죠. 일본이 한 46조 돼요. 중국은 한 150조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은 아까 780조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한 60%, 55%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도둑질 해먹으면서 국방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번 보세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재래식 무기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요. 기관총을 하나 들고 있는 사람한테 칼을 수만 자루 들고 있는 사람이 못 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막 인디언들이 수천 명이 그냥 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기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기차를 이렇게 틀라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기차 짐칸이 열리면서 그때 이제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돌아가면서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2명만 그걸 쏘고 앉았으면 인디안 수천 명이 못 당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이었어요. 지금 전력이라는 건 이미 비대칭 전력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의 국방을 이런 구조로 유지해 갈 건가를 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60만 장병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맨날 무슨 탱커산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하리슨 포드 노는 뭡니까 잃어버린 성계의 추적자 레이더서 그 영화에 보면 이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막 칼잡이가 칼 휘두르잖아요. 하리슨 포드 이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권총 꺼내가 그냥 탕 쏘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이 지금 국방 구조를 이런 식으로 낭비적으로 유지하고 한국은 지금 뭡니까? 중국에 뭘 약속했어요? 미국이 진짜 기분 나쁜 거는 그거예요. 자, 북한이 핵과 ICBM을 언제 완성시킨다고 미국의 CIA 국장이 이야기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6개월 딜했어요. 그러면 지금 3월 말에서 4월입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3월 말에서 4월부터는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이 완성되어서 탑재해서 미국으로 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시기에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뭘 하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한미 군사훈련하는 것을 연기시키고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뭘 한다 그랬어요? 정상회담을 발표해서 또 군사훈련을 연기시킬 거라 했죠?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디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수를 저거들만 열심히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만나면 저 아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거리를 했는데 아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설이 뭐예요? 도감청 시설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도청, 감청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그걸 보고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미국을 속이려고 그 장난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 그 도감청 시설에 한국 돈을 갖다가 투자해 달라고 이명 계획이 돼 있다고 이전하는데 그걸 폭로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백인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악수하고 동맹이고 친구다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쯤 뒤통수를 때리면 실수했겠지, 좀 기분 나쁘네 하고 전달합니다. 근데 한 서너 번 얻어맞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뭔가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 문정거리 들어서서 문정인이가 숨어 있다가 설치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문정인은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영어를 잘하고, 그 영어 잘하는 사람 한국에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니까 미국을 잘 이해하고 미국에서도 교수를 했고 젠틀하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래, 그건 다 좋은데 저 사람 사상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더냐? 하이 뭐 온건하다 어쩌다 그렇더만은 좀 있다 보니까 문정인이가 거의 판을 휩쓸고 다니죠. 저는 문정인, 임종석, 문재인 3인방이 지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본질을 다 느꼈어요. 빅터 차가 왜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저래 날아가 버리겠어요? 니 누구하고 가깝냐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뭔 장난을 치는가를 미국은 다 분석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자기하고 가까운 나라, 자기들 이해관계와 긴급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한 20, 30개 국가의 주요 인물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말했던 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 그 사람의 각종 전가 기록부터 음주 습관부터 친구 기록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걸 갖다가 알고리즘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분석을 해요.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자료들이 다 입력되어 가지고 이 정권의 핵심들이 북한하고의 문제, 미국하고의 문제에서 향후에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걸 다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두 번은 실수를 안 하지요. 그래서 이번도 구멍 딱 파놓고 좀 있으면 여기에 저절로 와서 함정에 빠질 거라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그대로 와가지고 함정에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패대기 친다라는 계획이 다 짜여져 있겠지요? 그게 한 개씩 나오는 겁니다, 지금. FTA? 미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한국이 먼저 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야 된다. 왜? 한국이 반미 감정을 정권이 자극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깨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FTA 가지고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전방위로 쓸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모든 카드를 다 내놔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 경제 이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좀 장사해 먹더만은 중국만 경제가 크고 미국은 맛이 간 줄 아는데 IMF를 누가 움직여요? 우리가 97년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니까 누가 결정을 해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그때 김대중 당선자 일산 집에까지 갔습니다. 각서 다 쓰라 했어요. 대선 후보들 다 오라 해가 각서 받아갔습니다. IMF가요. 그때 한국에서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차관이나 아는 사람 있냐고 전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측근에 조금 사자가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하고 칭하다는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까지 등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IMF 때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정권이 교체됐지요. 97년에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선거에서 IMF가 와버리니까 정권이 교체될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면 저 사람이 평소 주장하던 걸로 봐서 반미적으로 돌 수 있으니까 미국이 덜미를 당분간 잡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IMF를 진짜 봐주려면 구제금융을 하기 전에 봐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정권 교체가 안 됐더라면요. IMF에 빠뜨려 놓고 항복 문서를 받았지요. 그래서 IMF에 들어간 비슷한 나라들이 그리스나 아일랜드나 뭐 많았지 않습니까? 디폴트 돼가지고요. 그런 나라들이 당한 것보다도 한국이 몇십 배 더 가혹하게 당했지요. 한국 대기업들이 해체되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나라가 국민의 아마 한 5명 중에 1명은 IMF로 전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나 잘 나가던 자영업이 전부 다 그냥 은행 대출이 막히고 하면서
다 고생을 했고 그때 망한 사람들이 아직도 망해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안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여기 안 계시죠? 우리 회원에 그런 분 들어오는 거는 사양합니다. 회비 반납에 들을 거니까 나가시면. 왜? 좀 있으면 암 걸리기 때문에 제 강연을 끝까지 듣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때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용감한 결기를 보고 있지요. 결연하게 대처하고 우리도 보복 간세로 같이 맞대리자. 여러분 힘이 비슷할 때는 결연하게 맞설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최근에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영화 무슨 소설 그 기문소설 남한산성에 보면 뭐 인조가 뭐 저기 도망가가지고 남한산성에 있는데 결연하게 맞서자고 이제 거기에 척사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 한국이 임진왜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일제의 나라 뺏기기 전에도 자결까지 하면서 맞서자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맞서는 거는 좋은데 맞설 사람이 있어야지.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사를 다 끌고 모았을 때 몇 명쯤 됐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 영화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싸운 것 같지요. 한국에 다 끌고 모았을 때 몇 명쯤 됐었고 쳐들어온 일본 사람은 몇 명쯤 됐을 거라 봅니까? 기록에 일본 사람들이 침략군이 한 25만 명 돼서요. 그러면 기록은 실제보다 좀 뻥쳤겠죠.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중국에는 전쟁을 하면 수십만 명이 붙고 그러지 않습니다. 삼국지 시대도 몇백 명이 전쟁했어요. 한국의 병력을 다 끌고 모아봤자 선조나 인조 시대에 한 7,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족보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어요. 그 지는 안 나가고 종을 내보내고 도망 늦게 간 사람만 잡혀오고 서울을 지킬 사람이 50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피난을 가기도 전에 의주로 도망갈 때 이미 서울 시내에서는 약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형편없는 국력을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렬하게 산화하자. 네? 그래서요. 솔직히 저는 장렬하게 산화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해놓고 다시 뭐 미국한테 잘 봐주라 어쩌라 이 사람이 아니지요. 청소년이 없으면 이제 육두문자를 좀 쓸랬는데 오늘은 좀 이 사람이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로부터 한 두어 달 뒤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손에 금이 없는 놈처럼 보일 거예요. 손금이 없는 사람. 왜? 비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한 목소리로 장렬하게 산화해라. 니나 해라. 네? 그렇게 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제 정신이 아닌 놈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붙어보자. 아니, 미국은 한국 없어도 텔레비 수입할 때 많아요. 예? 일본에 소니 TV 쓰면 됩니다. 요즘 소니가 1위로 올랐었잖아요. LG 제끼고. 핸드폰요? 한국 없어도 만드는 나라 많고 아이폰도 있고 해요. 차요? 한국 차. 솔직히 아직 허접하지요. 한국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 제일 욕 많이 하잖아요. 뭐가 아쉽겠어요? 반도체요? 그러면 한국은 미국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중국한테 붙었으면 중국한테라도 총애를 받아야지. 중국한테는 혼밥하고 홀대 맞고 얻어 터지고 경제 보복 당하고 이제 미국한테 또 못 믿겠다고 당하고 뭔 놈의 외교를 이따위로 해서 미국하고 중국한테 다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일본의 아베 한번 보세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친일 논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가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친중하는 것보다 친일이 낫다고 봐요.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6.25 때 중공이 자기들을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압록강, 두만강까지만 진격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당의 포로가 중국에 몇백만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총도 제대로 안 주고 한국에 보낸 겁니다. 다 청소하려고. 그리고 북한의 공군은 괴멸되어서 6.25 때 날아다닌 비행기는 소련군 조종사 아니면 중공군 조종사들이에요.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중공군에 의해서 죽은 민간인만 하더라도 수십만, 군인만 하더라도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공군하고 그렇게 많은 전쟁을 53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빨을 가는 사람은 없고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그 전보다 전에 있었던 가지고 지금 그걸로 가지고 한일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자, 북핵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입니까? 한국만의 문제입니까?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두 나라 다 해당되는 문제지요. 지금 한국의 좌파가 설정해 놓은 이 프레임에 다 걸려 있어요. 쟤들이 반미를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제 친미주의자로 몰면 그거는 대중적으로 잘 안 먹혀드니까 친일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반미하고 엮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해도 너무하다고 말하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제가 만약에 뱃설이라도 좀 나중에 하고 싶어가지고 또 보수정권 바뀌고 한국당에 가서 빌붙어가지고 나중에 황장수가 출마라도 하고 뱃설이라도 한 자리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혹시 장관 자리 한 자리 해먹겠다고 청문회에 가면 황장수 친일 발언 의혹해가지고 유튜브 뉴스 브리핑에 막 따와가지고 예? 종북 의원들이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사람 걸레대기 십상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친중보다 친일이 낫지요. 아베는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요, 3대가요, 일본을 움직여온 집안의 자식이에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GDP, 명목 GDP로 일본이 세계 3위입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입니다. 한국보다 한 4배 정도, 3점 몇 배 많아요. 3.2배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규모에서 한국보다 3.2배가 큰 나라예요. 인구는 한 2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배보다 조금 많지만 경제 규모는 3.2배가 크고 구매력을 갖다가 감안해서 PPP라고 구매력 기준으로 따져도 인도가 3등이고 일본이 4등입니다. 일본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일본은 세계 3, 4등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죠. 박근혜 정권 때도 아베를 점심 직전에 불러다가 위안부 문제 때 난 박 대통령이 그거 참 잘못했다고 봐요. 11시 30분에 내가 보낸 거예요. 밥 안 먹으려고. 아베하고 밥 한 끼, 보수 정권끼리 밥 한 끼 먹으면 곤란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베가 나와서 어디 가서 밥 먹었어요? 대사관 직원들 데리고 인사동에 가서 갈비집에서 밥 먹고 갔지요. 이번에도 아베가 2박 3일 있는 동안에 한국에 와달라 했지. 아베가 온 겁니까? 아베 좀 와달라고. 주변 사강 정상이 아무도 안 오니까. 위안부 문제 이야기 안 할 거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까지 흘리면서 아베 와달라고 해놓고 오니까 밥 한 끼 안 먹였죠. 김여정이, 김영남이는 몇 끼 먹고 갔습니까? 진짜 내끼 이놈이네, 그죠? 현성우리가 먹은 돈이, 먹고 잔 돈이 어마어마한데, 저기, 지난번에 29억 지출했다는 데는 김여정이 김영남이한테 쓴 거는 안 밝혔지요. 포함 안 됐다고. 그것도 잘 모르시죠. 안 밝혔어요. 제가 저게 인천공항에 내려서 평창까지 개막식 하는 날 뭐 타고 갔을까 그랬지 않습니까? KTX 인천구 공항 앞에 차가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기차를 타고 평창으로 갔대요. 갔다 올 때도 그랬고 또 그 다음 내도 또 갔지 않습니까? 강릉에요. 그러면 KTX를 전선해가지고 김영남이하고 김여정이 일행 4명이
왕복으로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올림픽 개막을 해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표를 못 구해서 평창 패서 19만 5천 원짜리 사봤자 탈 기차가 없더라고. 그랬는데 저자들을 위해서 전용 KTX를 전체를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아마 펜스는 그날 저녁에 A4 용지 들고 읽는 문 대통령 때문에 저녁 먹고 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2월 8일 날 정상회담 만찬으로 하고 2월 9일 날 개막식에 리셉션에 갔다가 5분 만에 선자리에서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그랬겠어요. 아마 트럼프한테 전화를 일일이 보고 했을 건데 이랬을 거예요. 와, 이 자들 오니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예? 우리 보기를 먹같이 보고 있습니다.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 북한 만나라고 하니 어찌 할까요? 그래, 만나갖고 비핵화를 그대로 면전에서 쏴줘라고 하니까 또 열심히 캐치를 했겠죠. 길을 딱 대고 방문 앞에서 미국에 뭐라고 전화하나. 그가 뭐라 했겠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참아라 하니까 북한이 제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만날 필요 없다고. 자, 그래서 지금 우방을 아주 우습게 알면서 가지고 놀면서 북한하고 비위 맞춰서 정상회담 날짜 잡고 정상회담 며칠 날 할까요? 6월 15일 날 하겠죠. 왜? 13일이 선거니까. 6월 13일 지자체 선거니까. 자, 한쪽에서는 동장, 통장, 이장 시켜서 견 서명 받으러 다니고 한쪽에서는 이명박이 포트라인에 세우겠다고 하고 박근혜 재판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북한하고 정상회담 발표하면 선거는 식은 죽 먹기다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 김여정이 면전에서 비핵화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번을 만났는데. 예? 그 얘기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또 훈련도 그렇고. 저보다 똑똑하시네. 저는 김여정이 애 떨어질까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배가 좀 이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백두 혈통은 예? 처녀가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말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은 시동을 걸은 거예요. 입구예요. 입구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용감하지요. 이제 출구가 됐을 때도 용감한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답변하면서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데 언제 할지나 이런 거는 뭡니까? NCND, 즉 우리가 말 안 하겠다. 송영무 장관이 1월 26일 날 하와이로 불려갔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잠깐 나왔죠. 한 기업의 CEO가 인도네시아 장관하고 친한데 미국의 매티스 장관이 1월 23일 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쪽 고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심상찮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장관이 평소에 접대 좀 받았겠죠.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의 오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기업에 지장 없겠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 26일 날 뭐 때문에 불렀느냐. 원래 1월 5일부터 오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요리조리 매끄럽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다가 1월 26일 날 간 거예요. 하와이에서 날짜 박자. 그래가 뭐라고 했다고요? 제 방송에서? 이건 특종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매티스 장관이요? 인업이지, 인업. 이랬다지 않습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고마해라. 이래야입니다. 뭐냐? 너 우리 가지고 그동안에 장난 어지간히 쳤지 않냐? 이제 장난 그만 쳐라. 그 이야기를 면전에서 했대요. 나 미국에 이 일을 알만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분명하게 날짜 바꿔 가라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동시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동맹의 의무다.
그러면 군사훈련을 만약에 또 연기하면 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을 받아내지 못한 채 정상회담 하면서 그 핑계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은 못 봐준다. 올림픽만 한번 봐줬다. 우리가 속는 셈 치고 그걸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미국 보고 또 문 떼면서 김여정이가 북한이 이런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한번 연결해 볼 거니까 미국이 또 한번 이거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봐 미리 못을 박은 거예요. 자, 2월 9일 날 김여정이가 와서 2월 10일 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문 대통령은 이걸 언제쯤 알았을까요? 12월 달. 이미 12월 19일 날 군사훈련 연기하자고 올림픽 평화 때문에 어쩌고 할 때 다 알고 있었지요. 일정은 서로 합의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핑계를 대면 미국이 또 어쩔 수 없이 뭉개면 뭉개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안 뭉개져요.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트럼프하고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김여정이가 2월 9일 날 왔다가 지금 가고 12일째 아닙니까? 12일 동안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이방카 올 때까지도 전화 통화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 트럼프의 관계에서 누가 받아줘야 전화가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받아야 전화가 되지요. 문재인이 무슨 트럼프가 전화 좀 하자는데 나 바빠서 안 받고 내일 하소 이러면 다시 전화 안 하겠죠. 그래서 지난해 7월 29일 날 ICBM 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통화가 안 되니까 억지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 뭡니까? 8월 무슨 7일 날인가 열흘쯤 있다가 통화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가 뭐라고 그래요? 이방카가 오면 극진한 환대를 해서 정상급의 명품을 무슨 쇼핑을 시키고 뭐 최고의 호텔에서 재워서 김여정이보다 잘해주면 미국이 녹아가지고 이방카가 트럼프가 애지중지하는 딸이기 때문에 아빠 가서 저 한국에 그래도 좀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좀 풀어줍시다. 이 말 할 것 같습니까? 모든 과잉 의전을 사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베가 일본에서 이방카를 잘해주니까 무슨 트럼프가 일본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미 두 사람 사이가 찰떡궁합이 되어서 아베가 트럼프의 푸들처럼 구니까 아베는 바보라서 그러겠어요? 아는 겁니다. 우리가 2차 대전에 미국하고 붙어봤자 나라가 거의 절단이 났다. 국민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고 중국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의 라이벌이다. 그래서 아베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대견해. 한 미국에 5, 60조 투자하겠습니다. 일자리 70만 개 만들겠다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나하고 골프 좀 치고 가라고 플로리다에 불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골프장에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지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니까 트럼프 딸내미가 트럼프 오기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560억을 기부도 하고 그 이방카가 관여하는 재단에 직접 식당에 먼저 가가지고 이방카를 기다리다가 일본의 전통 요칸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저게 동맹인지 배신자인지 적인지 구별도 안 되는 사람이 이번에 한번 이방카 불러다가 환대를 하면 한미 관계가 해결되겠습니까? 응? 진짜 유치찬란해서 이 수준이 정말 노는 꼴이 정말 미국에서 봤을 때요. 아마 트럼프가 그럴 거예요. 네 용돈 많이 줄 거니까 네 한국에 가서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말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호원도 우리가 붙여줄게.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지금까지 알고도 썼고 모르고도 썼고 몇 번 당했지만은 이제 자신들이 AI에 넣어가지고 문재인의 다음 행보는
예,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발표해서 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할 겁니다. 딱 그래 답이 나올 거예요. 문정인이는 한 3개월 전에 문재인이 3개월 뒤에 할 말을 미리 하고 다닙니다. 임종석은 특사단장으로 갈 거고 뼛속까지 예, 그건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남은 못 보고 저거들만 수를 잘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누가 죽어요? 국민이 다 죽어나가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하고 원만해도 올 하반기쯤에 경제가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절단을 내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실업자가 넘치고 파산하는 기업이 넘치고 제조업이나 사영업자들이 진짜 한계 선상을 헤매는데 이젠 싸움을 지 스스로 걸어가지고 한마디로 묘자리를 파고 있어요. 제가 벨벨 특강 제1강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되냐 70 몇 프로 80% 일할 때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땅 사고 뭔 땅을 왜 파요? 추운데요? 예? 그걸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다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한 10cm씩 파다가 요즘 하루에 한 1m씩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이제 이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성을 상실하면요. 뭐만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성을 상실 안 해봤구나 다. 사업 실패하신 분이 많을 건데. 악만 낭만하는 헛게 보이죠. 지금 헛게 다 보이고 있어요. 제정신이 저 기아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을 절대 안 하죠. 여기서 스톱을 걸어야죠. 지금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하고 몇 번 만나서 만족하다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사훈련이 연기되고 미국이 제재 압박을 풀고 해상 차단도 안 하고 군사적 대응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올해 한 해를 꼬여가지고 하자는 대로 예? 운전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뒷감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감당이요? 도망가 버릴 거니까 뒷감당이고 뭐고 할 거 있겠습니까? 저 이 사람들 그냥 수습하지 못한 채 튈 거라고 봐요. 미국에 받아주겠어요? 시리아하고 소말리아에서만 받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에 미국이 왜 전방위 압박으로 나오느냐. 자, 지금 이제 경제적 통상 무역상의 압박만 하는데요. 군사훈련을 제가 미국이 만약에 한국이 연기하자면 어떻게 할 거라 했어요? 단독으로 단독. 그렇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군이 없이 미군 장갑차하고 미군의 무슨 첨단 무기가 와가 자기들끼리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니까 하지 마라. 이라고 이제 어찌 돼요? 그러면 우리 갈게. 너네들끼리 잘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전시작전권 2항을 이번에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놓으면 갖고 가라. 한미연합사 해체하자. 유엔군이고 나발이고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지금 그렇게 나오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결연하게 대처하겠다고 깡이 좋으신 문 대통령은 요즘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모자라서 계속 자고 있는 건데. 정답이에요. 정상인은 잠을 못 자지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잘 잘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으니까 외신 기자가 물었지요. 그런 대답을 한 이유는 제정신이 하루에 조금 간 사람도 한두 번은 돌아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하루에 2번은 맞듯이요. 의식이 고장나도 하루에 한 2번은 그럴 때 기자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하나도 안 될 거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결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쪼는 입구예요. 이게 쪼는 출구쯤 가게 되면 상상 이상의 고통을 국민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면 지 혼자 죽든가 왜 국민을 담보로 고래 싸움에 고래도 아니지요. 문정권은 뭐 정도 돼요? 고래류를 본다면 상갱이. 네? 미국은 뭐예요? 범고래. 범고래는 육식 고래입니다. 고래는 대부분 플랑크톤이나 크릴 새우를 먹는데요. 범고래는 이 물개도 잡아먹는. 범고래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죠? 물개를 잡아다가 천정에 던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범고래입니다. 그래서 상갱이가 범고래하고 한번 결연하게 붙겠다 하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겁니다. 2부에서 이 상갱이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부 저기 가서 식사 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